가지가 정말 맛없는 채소라고 생각이 많이 되는데, 가지를 슬라이스해서 에어프라이어에서 살짝 구우면 정말 쫄깃한 고기 식감이 납니다. 또 카레에 구운 채소들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당뇨, 고혈압, 이런 암이 사실은 다른 질병 같지만 기전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 식단으로 시작을 했는데 고혈압, 당뇨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제가 찌개랑 국의 차이가 뭘까 궁금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요리 초보일 때 보니까 결국 거의 국물의 양이더라고요. 국물이 많으면 국, 국물이 적고 내용물이 많으면 찌개, 이렇게 이제 한식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찌개가 김치찌개 정말 한국인의 소울푸드인데, 찌개가 이제 단점이 짠 거거든요. '짜서 밥이랑 비벼 먹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채소를 좀 많이 넣어서, 물론 '이게 채소찌개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채소를 다양하게 많이 넣으면 채소도 섭취하고, 그리고 찌개 안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고등어 김치찌개라고 한다면요, 채소를 좀, 버섯과 채소를 이왕이면 좀 넣으셔서 고등어도 드시지만 또 짠 기도 중화하고 채소의 파이토케미칼도 섭취하면서 혈당도 천천히 올리고, 이런 효과를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이제 오해하시는 게, 냉동 채소는 생채소보다 영양면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이왕이면 생채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으로 냉동 채소 구입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 보면 생채소는 수확해서 가정으로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 시간 동안 사실 영양소는 계속 파괴되고 있는 거거든요. 집에 와서도 냉장고 안에 며칠 있으면 영양소가 많이 파괴된 상태로 있게 됩니다.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생각한 것보다는 영양소 파괴가 있을 수 있는 게 지금 생채소의 현실이고요. 반면 냉동 채소는 수확하자마자 바로 얼리기 때문에 영양소가 가장 좋은 상태에서 얼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의외로 생채소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소 해독식을 꾸준히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기 전까지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평생 섭취하려면 일단 편리해야 됩니다. 편리하려면 활용하기 좋아야 하고, 그러려면 냉동 채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미 올리버라고 영국의 급식을 바꾼 요리사면서 영양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냉동 채소를 적극 활용해서 요리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 영국도 사실 이제 굉장히 인스턴트 많이 먹고 채소를 많이 안 먹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냉동 채소를 활용하면 손질을 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간단하게 요리 시간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냉동 채소가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냉동 채소 심지어 용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볶음밥용, 찌개용. 저는 찌개용 채소가 뭔지 너무 궁금해서 이제 봤더니 애호박, 버섯, 파, 양파, 마늘,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두부만 사서 넣으면 정말 된장국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볶음밥용, 그다음에 찌개용, 국거리용, 용도별로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 양념으로 할 수 있는 뭐 간마늘, 슬라이스 양파, 뭐 슬라이스 고추, 홍고추, 너무나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용도별로 이제 사셔서 활용하셔도 되고, '난 그냥 간마늘, 양파 그냥 이렇게 통으로 사서 넣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가족별로 그냥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채소 위주로, 된장국을 끓이더라도 가족들이 좋아하는 채소가 다 다르니까요. 그렇게 우리 가족에 맞게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된장국 찌개용으로 이제 만드셔 가지고 지퍼백에 얼리셔 가지고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는 냉동 채소를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가정에서 이제 채소를, 여러 가지 채소를 한 번에 사셨다가
용도별로 만드시는 게 편리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다양한 채소를 사서 슬라이스해서 올려 놓는데요. 쓸 때마다 참 요리할 때마다 편리하고 간단하게 쓸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냉동 채소 요즘 굉장히 종류가 많아져서 비단 요리할 때뿐만 아니라 찐 냉동 채소로 샐러드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생각만 있으시면 그냥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프라이어를 잘 활용하시면 채소 해독식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제가 에어프라이어를 맨 처음에 활용하게 된 게 방울토마토를 이제 반 잘라서 넣으면서 반건조 방울토마토, 선드라이드 토마토처럼 만들었었는데 이걸 올리브 오일에 절여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샐러드 먹을 때. 그래서 제가 마르쉐 마켓에서 인상 깊었던 이제 병조림 하나가 있었는데 올리브 오일 절임이었어요. 그래서 이 판매자분은 병에 그 초록색 올리브랑 그린 올리브랑 블랙 올리브랑 로즈마리 등 여러 허브랑 선 드라이드 토마토를 이제 가득 넣고 올리브 병조림을 만드셔 가지고 판매를 하셨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나?' 이렇게 봤더니 그냥 그대로 이제 꺼내셔서 샐러드에 활용하기도 좋고요. 올리브 오일이 들어있으니까 포만감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셔도 좋고 파스타를 만들 때도 너무 좋은 거예요. 파스타 할 때 면 삶아 가지고 같이 그냥 비벼 먹으면 그냥 그 상태로도 파스타 요리도 되고요. 그 여러 가지 재료를 얹어 먹는 브루스케타 같은 경우에도 올리브 병조림을 떠 가지고 활용하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에어프라이어에 여러 가지 채소들, 특히 제가 식감과 맛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가지였거든요. 가지가 정말 맛없는 채소라고 생각이 많이 되는데 가지를 슬라이스해서 에어프라이어에 살짝 구우면 정말 쫄깃한 고기 식감이 납니다. 맛도 좋고요. 이런 가지, 토마토 그냥 생으로 잘라 먹었을 때와 또 생으로 잘라 먹을 수 없는 채소들을 에어프라이어에 구웠을 때 식감과 향이 달라지면서 맛이 확 살아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 플래터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구운 채소들을 한 곳에 모아서 뭐 후무스 같은 데 찍어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핑 소스 여러 가지 만들어서 먹으면 활용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간식으로 고구마 스틱 같은 거 이제 많이 추천드리는데 고구마를 약간 굵게 채 썰기 해서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면 튀기지 않고 바삭한 식감을 즐기면서 은근히 또 맛이 있는 고구마 스틱도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요리를 하시는데 이런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시면 좋고요. 또 카레에 이런 구운 채소들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카레를 이제 채소들을 잘라서 이제 카레에 이제 삶아서 카레랑 같이 삶아서 카레를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카레를 이제 은근하게 농도를 좀 진하게 해서 만든 다음에 구운 채소들을 얹어서 드시면 또 굉장히 색다른 채소 요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냉면이나 물막수 같은 소면 같은 데 국물 있는 면 요리에도 구운 채소들이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활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에어프라이어가 고온이기 때문에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모든 채소들이 어떤 요리법을 쓰든지 영양소가 조금씩은 이제 파괴가 됩니다. 튀겼을 때 온도보다는 또 에어프라이어 온도가 낮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이제 디톡스 워터 많이 활용하시고 이제 곧 여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물을 많이 마셨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맛있게 물을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셔서 디톡스 워터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이제 보통은 레몬하고 민트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레몬도 따로 사야 되고 민트도 따로 사야 되고 생각보다 디톡스 워터를 만들면 금방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담감이 있고 또 디톡스 워터를 위해서 민트랑 레몬을 소량으로 구입하기 좀 어려운데 또 구입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레몬 한 박스 사 가지고 디톡스 워터 해 보겠다고 해 봤는데 '아 이게 쉽지 않구나.' 정말 절실히 느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저는 허브 집에서 있는 허브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레드비트 차나 아니면 여러 가지 채소로 만든 뭐 돼지 감자차나 이런 채소들 무차나 작두콩차, 우엉차 뿌리 채소 쪽으로 차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차물을 우려서 이제 좀 차갑게 해서 드시면 정말 좋은 디톡스 워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뿌리 채소들을 말린 차를 뜨거운 물에 우려서 그 물을 시원하게 해서 냉장고에서 두고 드시는 게 정말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아요. 의욕이 많으시고 레몬이나 뭐 이런 허브 사용량이 많으셔 가지고 이것저것 요리에 많이 활용하실 수 있어서 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지만 제가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런 뿌리 채소들을 건 뿌리 채소 차를 사셔 가지고 물에 우리셔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소 해독식을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부분이 장이 편안해졌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뭐 "화장실 가기가 너무 좋다. 변비가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도 이제 굉장히 마르신 분들이 사실 음식물 섭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분도 그런 분이셨는데 채소 스프를 이제 드시고 나서 화장실 가기가 너무 좋아졌다고 굉장히 기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채소 스프 어떻게 만들어 드세요?" 여쭤봤더니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토마토 이렇게 여러 가지 채소들을 썰어서 토마토 페스토랑 같이 섞어서 물을 넣고 뭉근히 좀 끓인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너무 좋은 채소 스프가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토마토의 이 식감과 맛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토마토 페스토 없이 그냥 끓여도 너무 맛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기호에 따라서 소금을 추가해서 드시는데 이분이 몇 번이나 얘기하실 정도로 바로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며칠 안 됐는데 화장실 가기가 너무 좋아서 너무 기쁘고 이분이 정말 채소해독식의 변화를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장이 편안하니까 기분이 좋고 우울감이 없고 그리고 하루 종일 힘이 나는 느낌이고 붓지가 않는 것 같다. 몸이 가벼운 느낌이다. 훨씬 기운차게 하루를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변화가 결국 채소회독식을 하시는 분들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뇨, 고혈압 등 대사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채소회독식으로 효과를 보실 수 있을까? 그러면 저는 이제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병원의 치료를 충실하게 잘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고혈압, 당뇨가 중증 이상인데 채소만으로 이걸 고치겠다 하시면 좀 위험한 상황이 오실 수 있으니까요. 꾸준히 이제 의료진과 상의를 하시면서 약은 꾸준히 드시는데요. 그 외의 부분들은 얼마든지 개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고혈압약도 좀 용량을 줄일 수가 있고 당뇨도 좀 훨씬 좋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치는 생활 습관이요. 혈당이랑 혈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당뇨, 고혈압, 이런 암이 사실은 다른 질병 같지만 기전이 비슷하거든요. 만성염증에서 시작되고 인슐린 저항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면역 체계 해독 시스템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암 식단으로 시작을 했는데 고혈압, 당뇨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서로 또 이제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한 습관이 어떤 질병을 위해서 질병을 낫게 하려고 질병을 좀 좋게 하려고 시작했던 좋은 습관은 몸의 모든 기능을 좋게 하니까 진단받은 질병들을 고루고루 좋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 식단? 그거 암 환자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암 식단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절박하게 하고 있는 식습관이 '내가 고혈압 환자라도 도움이 되겠구나. 내가 당뇨 환자라도 채소를 많이
먹고 식습관을 교정하는 게 혈당을 낮추고 결국 암 예방에도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택시를 탔다가 택시 기사님과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분이 자신은 정말 절대 걸리고 싶지 않는 질병이 치매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암은 끝까지 자기 정신이 있는데 뭐 비록 수명이 짧아질지언정 끝까지 자기 정신이 있는데 치매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정신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니까 본인도 괴롭고 정말 돌보는 사람들도 괴롭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딱 하나 걸리지 않고 싶은 질병이 있다면 그건 바로 치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매는 정말 누구나가 걸리고 싶지 않는 질병인데요. 이 치매가 식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시면 누구나 놀라시거든요. 한 신경과 선생님이 "치매는 먹는 게 다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치매와 식습관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들, 뭐 가공식품들, 단순단, 정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소화돼서 뇌에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고요. 인슐린 저항성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 이야기를 드리면 당뇨 환자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은 뇌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뇌에서 포도당을 잘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하고 거기서 염증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결국 신경세포가 영향을 받고 그리고 치매에 또 기반을 또 놓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뇌신경세포에 염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식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채소가 있습니다.